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여온 갈등이 폭발한 순간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두었던 앙금이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집을 찾은 날에도 이미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아이 양육 문제, 경제적 부담까지 겹쳐 그녀는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다가온 것도 그 때문이었죠. 애는 왜 저렇게 키우니?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나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은 늘 그렇듯 툭 던지듯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순식간에 치밀어 오르며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줌마, 말 똑바로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불만과 서운함이 담긴 폭발이었죠. 순간 집 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때부터 말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종이 상자가 날아갔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함께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히기 직전 손으로 막아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며느리의 손목을 붙잡았지만 아내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손목을 잡아 뿌리치다 보니 물건이 날아간 거예요. 일부러 던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속폭행이라는 죄목은 가볍지 않았고 판사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 폭발로 끝났으면 좋았을 일을 사건은 그렇게 사회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폭언과 폭행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불화, 이해받지 못한 마음,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시어머니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을 느꼈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한 말이 단순한 조언이자 걱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날선 칼날처럼 며느리의 마음을 베어갔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족 간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판결로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했고 시어머니는 배신감과 분노 속에 아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의 간극은 더욱 넓어졌고 그 사이에 낀 남편은 무력하게 갈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폭력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가족 갈등,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불화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작은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과정.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단면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참아온 게 너무 많았던 걸까? 시어머니 또한 똑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원래부터 날 싫어했던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골은 단순히 한 번의 말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늘 자신이 아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 희생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집안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웃사이더처럼 취급받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결혼 초부터 뿌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 문제, 집안 행사 준비, 아이 교육에 이르기까지 시어머니는 매번 자신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온 선택은 늘 부족하다거나 틀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커다란 골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며느리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다가 법정까지 갔다더라.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속에서 며느리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 역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은 그녀에게 동정을 보냈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며느리와 사이가 왜 그렇게까지 틀어졌을까라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체면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한쪽은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다른 한쪽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아내였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느 한쪽도 아니었습니다.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미움만 샀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편을 안 들어줘? 아내의 원망과 내가 왜 제대로 말리지 않았냐는 어머니의 질타 사이에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얼굴을 마주하기 꺼려했고 손주를 보러 오라는 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모여야 할 자리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웃음이 오가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긴장과 불신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체면, 억울함이 서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며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균열을 상징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왜 이렇게 쉽게 폭발하는 걸까?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걸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소한 행동이 수년간의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는 현실 속에서 결국 해결책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그 깨달음이 찾아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남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